2주 만에 보니까 억수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죠. 억수 보고 싶었죠? 예. 여러분들은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이타적이고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양면성이 다 있어. 요즘 이 세상을 보면,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는, 우리는 세상을 뉴스를 통해서 봐요. 참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은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나잖아요. 정치인들도 무슨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없고, 또 뭐 사건 사고바들만 나오니까 누가 무슨 뭐 때문에 죽었니, 뭐 때문에 뭐 어째 됐니, 뭐 자연현관도 요즘에는 뭐 자연도 난리잖아. 자연도 온데 뭐 홍수에 가뭄에 이상고온에 뭐 지진 또 어제는 또 지진 났더만요. 또 아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런 뉴스를 통해서 본 세상은 참 살기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악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오랫동안 스테디셀러로 읽혀지고 있는 과학 도서 중에 하나가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미디어에 그런 강독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읽기 싫은 책들은 그렇게 강독으로 제가 좀 대충 내용을 파악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이 사람은 어쨌든 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유기체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라는 것은 결국에는 유전자를 옮겨가는 기계일 뿐이다. 그래서 유전자를 이렇게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기계일 뿐이다. 근데 그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자기의 유전자를 보존하고 보호해가지고 전달해주는 것밖에 모른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개체는 싹 다 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거예요.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종족 보존을 위해서 내가 나의 유전자를 이렇게 넘겨주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동물학적, 생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또 읽었던 책 중에 보면은 휴먼카인드라는 책이 있어요. 휴먼카인드. 그 책은 제가 끝까지 읽었습니다만은, 그 책에는 보면은 인간은 협력해야 되고 함께 조화롭게 사는 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전학적으로 진화되어 왔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타적이고, 특히나 힘든 상황이고 극한 상황일수록 인간은 이타적인 모습들을 보여온다. 그러면서 이제 사례들을 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그런 실험들도 많이 있어요. 그 실험들, 유명한 실험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 실험들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그 실험들을 이끌어갔는지를 이제 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결국에 인간은 본래 이타적이고 함께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은 진행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선이냐, 악이냐, 본래의 성품이 선하냐, 악하냐의 논쟁은요, 2000년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추정국 시대에 제자백가라는 사상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또, 그 한비자라는 사람이 진나라가 중국을 토견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이고, 순자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래요. 인간은 성품이 악하기 때문에 법으로서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이제 혼란에 빠져가지고 유지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간은 법으로서만 이렇게 단도리를 해야 된다. 묶어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진나라가 강력한 법치국가였습니다. 뭐 훔치면 손목 자르고, 욕하면 혀 자르고 막
이런 강력한 법치국가. 그 법치국가 덕분에 사실은 도량행이 통일이 되고 도로가 통일돼 가지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쓰는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반해서 맹자 같은 사람은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나 다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비유해 드는 말이 있죠. 그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누구나 다 그 아이를 구출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일어난다. 그것만 보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과연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 이제 우리 한 분, 보살님 한 분은 또 이제 지혜월은 양면성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불교적인 입장에서는요, 인간의 본성은 본래 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공하다. 투명한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구슬이 있습니다. 그 유리구슬을 하얀 방에 가져가면은 그 유리구슬은 무슨 색깔이 되겠습니까? 하얀색이 되겠죠. 검은 방에 가져가면 검은색이 되겠죠. 인간의 본성은 어떤 색에 물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물들어 버립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 마음에 색깔이 입혀져 가지고, 그러니까 화가 난다. 그러면 그 화가 물들어 가지고 빨지 않으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그냥 화가 났을 때도 금방 어떤 뭐 사랑하는 것을 대한다든지 내가 기분 좋은 것을 대하면 그 화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경우도 있죠. 미움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어떤 감정도 내 마음에는 물들지 않습니다. 마음은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청정한 것이고요. 제가 그 인간의 본성을 비유하면서 나는 고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이. 인간의 본바탕은 본래 고요한 것이에요. 고요하면은요, 선도 악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바로 교육입니다. 선도악도 인간의 마음은 물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마음의 습관을 가져가지고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그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냐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어떤 환경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내가 과거에부터 지어온 나의 결과입니다. 과거에 내가 심어놓은 씨앗들의 결과가 지금의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50평짜리 삐까뻔쩍한 아파트에서 산다. 과거에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그 아파트에 사는 거 아니야. 지금 갑자기 내가 뚝 떨어졌어요, 그 아파트에서?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지금의 환경이 있어요. 그 지금의 환경은 다시 씨앗이 돼가지고 다음의 환경들로 이어져 갑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좋은 절 주지라고 삐까뻔쩍한 절 주지라고 뻑이고 막 내 맘대로 막 산다. 그러면 내가 이 절 주지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드센 신도들이 바로 쫓아내지. 네. 환경은 결국에는 과거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 환경들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마음의 이제 내 의도의 이제 모습들이에요. 의도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져가느냐. 그건 결국에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제가 항상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우리 신도분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제 신도분들 중에서는 오랜 신도들은 종종 이제 자식들하고 먼저 인연이 돼가지고 부모님이 신도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 근데 그 아이들은 전부 다 그것이 옳고 맞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것. 그러면 그냥 그 행동은 고쳐지더라고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유지하고 사느냐는 결국에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가 떠들썩하죠. 그 교육 문제 때문에. 지금은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가지고 교사들이 폭력적이고, 우리 때만 하더라도 막 일단 두드려 맞고 시작했거든요. 일단 맞다가 이제 선생님 이제 기분 많이 나쁘면 시계 풀려가지고 시계 풀고 이제 때리고. 남학생들은 대부분 그러고 살았어요. 그죠? 예, 일단 시계 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손으로 막 쉐리 막. 그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예. 그게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거지,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오다가 이제 학생 인권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아동 보호, 그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법들 요즘에 있는 거. 예, 그런 것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교사의 권리가 위축되어졌었고, 갈수록.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다시 세상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 교사들이 그 학생들과 일부 학부모들의 잘못된 어떤 민원들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가지고 자살을 했고, 그런 일들이 지금 또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그런 일부 학생들과 일부 잘못된 이제 학부모들이 마치 잘못인 것처럼. 예.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세상은. 예전에는 선생들이 악이었고요. 지금은 학부모가 악돼버렸어.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게 과연 잘된 판단이냐고요. 선과 악으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는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예. 선이 악되는 거고요, 악이 선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속 그렇잖아요, 지금. 역사는. 예. 선과 악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서로가 바뀌어가면서, 엎치락뒤치락. 그것은 미개한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고. 선생도 잘못된 것이 없고요. 학생도 잘못된 것이 없고요. 그 학부모들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다만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예. 지금은 이게 경쟁사회가 되고 너무 이제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다채로운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 다채로움들을 전부 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삐뜩하면은 법이 자꾸 이제 보완되고 하다 보니까 법에 갇혀가지고 지금 선생들이 지금 저렇게 순환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에 갇혀서. 예. 그러니까 또 법 개정하라고 나오고, 법 개정해놔봐요. 그게 그럼 또 처음에는 조금 괜찮아지죠. 근데 그 법의 허점을 파고들고 또 다른 악이 생겨납니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결국엔요, 교육을 바르게 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공교육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 법들을 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부터 이어져던 방식이에요. 이 스승과 제자, 멘토링. 그건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겁니다. 사대부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서양의 사회에서도 귀족들, 옛날에는 귀족과 평민들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귀족들은 모두가 다 멘토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귀족이거든요. 모두가 다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하시고, 그러면서 멘토링을 통해서 인격 함량을 위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지금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멘토링을 통해서 바른 스승 밑에서 바른 배움을 가진 아이들이 바른 사상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그 사회를 이끌어 간다면 앞으로 이런 사회들이 조금씩 이제 혼란을 조금씩 바로잡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냥 법 속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면서 살아가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사실은 그런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알아보기만 한다면 배우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전에는 그 배움이 너무 한정적이었어요. 아무나 배울 수 없었거든요. 예. 우리나라 그 직지라는 책, 세계 최초의 인쇄물이거든요. 원래는 구텐베르크가 서양에서 최초의 인쇄물을 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보다 100년 정도 앞선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직지가 찍혀 나왔었습니다.
예. 그게 왜 이게 인쇄술의 발달이라는 것이 왜 획기적인 거냐면요. 지식이 공유된다는 거거든요. 예. 지혜가 공유된다는 거거든요. 원래 책이라는 것은 지혜예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도 이 인쇄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가짜 뉴스들이 판치고 있어서 그것도 사실 문제긴 하지만 근데 조금만 바른 안목을 가지고 조금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을 할 줄 안다면 지금 같은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바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픈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그런 바른 안목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그런 바른 멘토링을 받아보지 못했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바르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냥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만 알고 그 욕망을 추구해가는 것만 알았어요. 지금의 젊은 부모들은. 그러니까 내 자식을 감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 자식의 유전자를 지키고 내 자식을 바르게 이끌기 행복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파괴도 된다. 왜? 법이 그러니까. 그 법 속에서 나는 하니까.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법문하는 거를 참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전까지 했던 기도와 스님 법문 들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방식들이 조금 많이 바뀌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야만 하고 예전에는 다른 자식 떨어뜨리고 내 자식 대학 붙게 해주세요. 다른 남편 다 떨어지고 내 남편 승진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예. 그러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야 된다. 행복하게. 행복은 같이 어울림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거라고요. 인간의 행복은. 그런 것들을 조금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배움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제가 자주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다음 달 이제 원래 10월 첫째 주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첫째 주는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10월 셋째 주부터 이제 하기 시작할 겁니다.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 2시에 명징보감 강의를 법당이 아니라 우리 식당에서 편한 자리에서 이제 같이 이제 토론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거니까는요. 이제 대상은 초중생 학생들과 학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 상관없어요. 학부모들 그렇게 오시라고 제가 해놨는데 조금 더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말귀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는 또 조금 더 나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다 참석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초중생들 수준에 맞게끔 제가 대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초중생들은 대화의 수준이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하고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수준이요. 어른이라고 짜다실이 안 높아요. 아이들하고 대화 딱 해보면요. 지금 초등학생들하고 얘기해보면요. 단어가 조금 딸려서 그렇지 생각하는 수준은 거의 어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화하는 것도 저는 거의 어른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애들하고 얘기할 때. 그러면 애들이 더 좋아합니다. 하여튼 대상은 그렇게 내가 초점을 맞추고 한다는 거니까 명심보감이라는 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책입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책이고 그 속에는 주로 이제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이지만 하지만 이제 도가의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고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어떤 위인들이 하셨던 말들을 명언들을 뽑아놓은 명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한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문이라는 것이 이게 이 해석하는 게 참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한자라는 그 언어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예. 그래서 새로운 창작이 될 수 있는 게 한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문을 배우면요, 상상력이 저절로 밝아집니다. 많아집니다. 아, 이걸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이걸 먼저 해석해 또 해보고 저것도 먼저 해석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 상상력도 많이 길러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한 명심보감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인격을 함양하는, 예,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성이 밝아지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인성이 밝아지면 내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가장 발달되는 게 바로 공감력입니다. 예, 공감력. 공감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공감력은. 그 공감력이 발휘가 되어 가지고 잘 활용되는 사람은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력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감력 없이 활동하는 것은 이제는 컴퓨터가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꼭 필요한 이제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명심보감 공부가. 그러니까는 다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참여할 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친구들하고, 예, 다른 뭐 어떤 때 얘기할 때가 있으면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예, 그래서 종교하고 상관없어요. 예, 종교랑은 전혀 상관없이 요 밑에서, 그래서 내가 법당에서 안 하는 거예요. 예, 밑에 식당에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종교라도 상관없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그렇다고 또 그래갖고 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 또 하나님 제자들 오면 하나님 얘기로서 내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명심보감의 제일 첫 구절이 하늘 천자가 나오거든요. 예, 그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그걸 또 이제 하나님을 또 제대로 해석해가지고 또 이제 또 하나님의 자제분들을 제가 또 잘 이끌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종교하고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작지만 이런 배움들 통해 가지고 사회가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요 엄청 과도기적인 세상입니다. 그 산업혁명 때문에 그 세상이 확 바뀌었잖아요. 르네상스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확 한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으로 확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바뀌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때 바뀐 것만큼 바뀔 세상이에요, 이제 지금은. 그 과도기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이제는 컴퓨터 중심으로. 그렇지만 그 모든 근원 바탕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상실해 갑니다. 인간성이라는 걸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앞서가야 될 것이 바로 이제 공감력이고 고전에 대한 이해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주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석학들과 엘리트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읽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그 방식의 그거의 일환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 성품이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본래 깨끗하고 청정하고 고요한 것이 본래 성품의 모습이에요. 어떤 소리가 들어가든 어떤 색깔이 들어가든 모든 것이 받아들여집니다. 내 마음이 그렇듯이. 그건 다 드러나잖아요. 내 마음이 악하냐 선하냐, 방금 지혜월 말한 것처럼 두 개 다 가지고 있어. 그죠? 어떻다고 얘기하면 안 돼. 나도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악한 마음 없겠어요? 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규정 지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일 뿐이니까 나는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돼. 안 된다고.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교육받았으니까 나는 착하게만 살아야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원효 대사가 누구 아버지야? 설총이 나왔잖아요. 설총은 이두문자를 창시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설총이라는 사람은. 문자를 창시한다는 것은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문자를 창시한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잖아. 예, 설총과 세종대왕. 우리나라 민족이 엄청난 민족이에요. 예. 이두문자를 창제한 설총이 어렸을 때 원효대사가 분황사에 계실 때랍니다. 분황사에 계실 때 그 아버지를 뵈려고 어린 설총이 한 5살 됐는가 봐. 이제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원효가 설총한테 총아, 너는 세상에 착한 일이라고는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너는 세상에 착한 짓이라고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린 설총이 지금까지 듣기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만 듣고 살았는데 아버지란 양반이 착하게 살지 말라고 착한 짓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황당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스님 악한 짓만 하고 살까요? 라고 하니까는 대반에 대가리를 쭉 때리면서 원효 스님이 대가리를 쭉 때리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선한 짓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물며 악한 짓을 해서 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불교식 교육이에요. 선하게 살려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짓하고 이기적으로 살아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을. 자, 혹시 질문?